을 담당하게 된 김승남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학원에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그리고 통합사회 수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2022년도 교육과정의 사탐 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합사회 과목이 어떻게 변화를 할 예정인지 여기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특히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통합사회 난이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전반적으로 약간 더 내신부터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지필고사 출제 사례와 함께 또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합사회 수능용 예시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겨울방학 특강이 다른 학원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탐구 과목 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과목이 다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은 통합사회 1, 2와 한국사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디 한번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은요. 왜 굳이 공통사회 1, 2라고 숫자를 붙여야 했을까? 한국사 1, 2라고 숫자를 왜 붙여야 했을까? 바로 이게 약간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 2022년도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학기별로 모든 과목이 배치가 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까지는 공통사회의 경우에는 1년 동안 한 과목을 배우는 구조였었고 통합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형태다 보니까 종종 학교들에 따라서는 과목의 순서를 많이 변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계통에서는 지리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사회교육학과, 윤리교육학과 총 4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역사 중에서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의 기초가 어느 정도 통합사회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2 때 배웠었던 세계사 중에서 시민혁명에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통합사회 인권에 관련된 파트에서 딱 한 페이지로 교과서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시민혁명사를 전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나온 케이스여서 사실상 공통사회에서 통합사회에서 일단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의 기초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제까지는 지리교육학과와 사회교육학과 선생님 두 분께서 같이 나눠서 진도를 나가시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학기에 한 권씩 끝내는 편제를 갖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과목까지 편제를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진도가 약간 좀 통일되는 경향이 있을 거고요. 이것 때문에 내용의 깊이는 깊어지면서 진도의 특이성은 약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제까지 상당수의 사탐 과목은 1년 동안 나가는 과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한 학기에 한 권씩이 기본 편제가 된다면 통합사회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과목들을 하나하나 잘 미리 선택을 해놨다가 나중에 어떤 과목을 들을지를 미리 되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 더 이상 사회문화나 아니면 그 생활윤리 같은 주력 과목이 사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예상하는 부분들은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메리트가 있는 과목들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일반 과목이든 진로 선택 과목이든 융합 선택 과목이든 간에 일단 어느 정도 내신에서도 유리함을 정할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한 과목당 몰리는 학생 숫자가 어떻게 몰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수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미리 예상을 해서 듣는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약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통합사회 자체는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과목들 중에서 법 파트와 경제 파트가 눈에 띄게 뒷부분으로 내려갔고요. 대신 이제 1단에 있었던 관점과 행동론에 관련되어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은 2개의 문단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지어 상당수의 과목들이 단원명까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는 통합사회 원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고 일단 또 정치나 경제나 법 파트가 훨씬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을 망치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일단 의외로 아이들이 행복론의 경우에는 일단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사적인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 생각과 달리 성적대가 은근히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관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 사회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관점을 하나하나 어떤 관점인지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애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적의 요일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이제 지리 파트인데요. 그 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인 구성의 변화는 크게 없고요. 교과서에서는 근데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토론식 수업 혹은 발표식 수업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중학교 때 교과서도 벌써 이미 예년과 비교해서 20% 정도의 분량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교과서의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근데 딱 보면 굉장히 쉬운데? 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일단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사회과 과목들이 그렇듯이 언뜻 봐서는 굉장히 분량이 적은 과목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될 때 배경 지식이 없게 되면 굉장히 고전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게 문제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제 생각보다 예외 과목에서 약간 어렵게 느끼기 시작하면 등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고교 학점제의 제일 큰 이슈상 내가 나의 진로에 걸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통합사회에서 나에게 불리했던 과목들을 아이들이 다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택 과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통사라는 수능을 위해서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예쁜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진로에 유리한 과목을 만들지 이게 되게 큰 고민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내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필고사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교과서가 중요한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과서 내용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관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저의 경우에는 애들에게 아예 대놓고 교과서 먼저 보지 말고 차라리 개념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봐라.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압축된 내용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마다 구구절한 프린트를 가지고 작성해서 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어떤 기초가 부족한지 잘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한 내용들이 아이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가 100점 만점이라고 확신하고 채점을 했는데 67점이 나와서 멘붕을 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탐이 배경 지식이나 연관 지식을 끌어들이는 거에 따라서 대단히 불확정성이 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수능에서 과탐에서 사탐으로 런한 학생들이 있었죠. 근데 그 학생들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분량은 적은 건 맞지만 생각보다 상위권에서는 난이도나 아니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예외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사탐의 전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통사 역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모의고사형 문제도 열심히 내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알았어야 되는 기초 배경 지식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큰 이슈여서 저의 경우에도 애들한테 종종 어려운 학교들의 경우에는 배경 지식 설명에 훨씬 더 공유됐던 케이스고요. 몇몇 학교들의 경우에는 지리 파트를 가르칠 때는 일단 고등학교 2학년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파트를 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혹은 경제의 경우에는 고2 경제를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내신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 문제들부터 고등학교 때 문제들까지 다 싹 다 뒤져서 문제를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몇 페이지 안 되는 시험 범위에서 애들이 실제로 여기서 예를 들어 기호가 2페이지, 뭐 지형이 3페이지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 5페이지가 한 학기 내내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통사의 40%를 차지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애들이 10건의 문제를 풀어도 일단 총 풀 수 있는 문제가 100문제가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이것도 일단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학교에서 주력 과목들의 일부를 또 주력 단원까지 결정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문제집을 골라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본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에서는 지리를 중점으로 설명할 건데요. 세세한 글자를 안 보신 상태에서도 일단 저희가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리 파트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파트고요. 일단 이쪽 파트는 지형과 기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도 파트가 지리인데도 불구하고 요 지도 하나랑
뒤에 지형지도 딱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예를 들면 이게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런 식의 순서대로 색깔들이 별로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열대의 경우에도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가 있고 온대 기후의 경우에도 서해안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아시아 계절풍 기후가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식의 각 지역별 지리를 중등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혹은 또 배웠다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있질 않는 상태인데요. 여기도 또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사진 자료들이 조금 있고요.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 지역도 보면요. 그냥 추운 지역 해다가 눈이 많이 오는구나. 아니면 또 여기서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이 생겼구나.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지도랑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오히려 쉬운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기호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라든지 혹은 도표가 나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형 파트의 경우에도 보면요. 이게 일단 지형에 따른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뭐 초원 지역이나 아니면 산지 지역, 해안 지역 뭐 이런 식의 지역들이 중별로 나오고 지도가 깨끗해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애들의 입장에선 달달달 외우는데 문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그런 식의 지역들의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나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주력 내용이고요. 뒤에 이제 약간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주제별 그냥 간단한 설명 내용밖에 나온 게 없는데 여기서도 밀동사와 변동사를 비교해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변동사만 나올 뿐이고 내용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연관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죠. 그 뒤에 내용도 보셔도 일단 딱 여기까지가 지금 지형과 기후에 대한 지금 현재 천재교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먼저 명덕 역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되게 아름다운 지도가 보입니다. 이 지도는 같은 높이를 이은 선인 등고선을 기준으로 한 지도인데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등고선까지 전부 배웠어야 하고 여기 또 일단 지금 고등부에서도 중등부에서도 산지 지형, 하천 지형, 해안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 같은 지형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고요. 형성 원인도 잘 배우지 않는데 학교들에서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셔도 뭐 중등 때 배웠지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갖고 지형도를 읽고 이게 어떤 식의 형성 원인인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명덕 여고의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수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대관령 평창군 일대에 있는 고원 지도인데요. 보기부터 벌써 심상치 않죠?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났다. 라든지 한반도 전체가 한때 전반적으로 평탄에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한국지리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계속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거죠. 아니면 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정동진에 있는 우리나라 동해안 모습인데요. 일단 이 지역을 잘 보시면 계단식 지형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단식 지형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게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오가면서 어떤 식의 지질 형성 작용이 등장했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거고 문제집을 10권을 풀어도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명덕여고가 이런 식의 부분이 좀 심한 편입니다. 명덕고등학교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아까 지형의 이제 두 번째 지도에 나왔었던 그 형태의 지도인데요. 근데 문제는 명덕고가 이제까지 일단 사회의 경우에는 명덕고가 과학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를 쉽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나마 기본 내용들 위주로 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좀 더 수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연 이 명덕고가 앞으로도 이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보면 이제까지 비교될 통사는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굉장히 과목 간의 난이도 차가 크게 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쉬운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가만히 보시면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형성된 산맥인데 이 산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치 찾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때는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와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 그럼 이럴 때 각각 어떤 식의 형태의 지형을 등장시키게 될 것인가 또 여기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의 형태도 다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덕원여고입니다. 덕원여고는 잘 보시면 이게 일단 꺾은선 그래프가 기본적인 기온 그래프고요. 지금 강수량 그래프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평균 강수량과 비교해서
강수량이 약간 적을 때와 많을 때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만 도표 같은 해석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덕원여고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수능여고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잘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셋 다 온대 기후거든요. 온대 기후인데 교과서에 없었던 온대 기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가, 도표까지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훨씬 더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서는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냉대 기후의 기본적인 생태가 어떤, 식생이 어떤 식의 모습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모의고사 유형 문제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고등학교에서 종종 일단 삼국지리나 세계지리 파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종종 내신에 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의 유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신 문제를 보았고요. 수능 예시 문항입니다. 수능 예시 문항을 잘 보시면 일단 아이들이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기본적인 사막 지형에 속하는 아라비아 반도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지금 이 두 지역과 서울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 싱가포르 같은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를 비교를 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월 평균 기온 차이 같은 형태나 월 강수량 차이 같은 형태죠. 덕원여고가 아까 보니까 확실하게 모의고사 유형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의 유형이다 보니까 애들이 머리를 한 번 더 써줘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수목록어 역시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의 집중도의 차이점?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서 좀 잘 보니까 서울과의 월평균 기온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남반구와 북반구와 또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의 유형이 약간만 더 꼬아서 나오게 된다면 같은 온대 기후인 경우에도 여름에 굉장히 겨울이 되고 겨울에 1월 달에 여름이 되는 이런 식의 유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될 때 일단 이게 되게 쉽게 나온 편인 예시 문항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게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변별력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정시의 특성상 이 정도 난이도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일단 진도를 충실하게 나간 상태에서 의용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수능 예시 문항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각 지역의 이제 도의 특성과 광역시의 특성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충청도의 위치를 모르고요. 강원도의 위치를 모르고요. 호남 지방이 뭔지, 영남 지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럼 영남 지방 내에서 영서와 영동 등도 당연히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부모님의 세대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지역별로 지도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우리나라부터 세계 지도까지 다 배우셨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지역별 특성을 나눈 지리를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식의 내용들은 교육과정상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다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문제를 풀게 될 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일단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의 연계한 설명이 매우 중요해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일부 내용은 고2의 선택 과목에서 다시 또 끌어내려온 형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체 내용을 섭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인스타 학원에서의 일단 겨울 트랙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무리 일단 겨울방학이 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과목을 이 2달 사이에 통합사회 1, 2까지 1년치를 다 끝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선 1학년 1학기 내신이 기분 좋게 출발을 해야 안정감이 있기 마련이고요.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통합사회 1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장 배운 지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정치, 경제 같은 파트는 중3 때 배웠지만 지리나 아니면 행복론 같은 내용은 중2나 중2 때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1, 2를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일단 교재에 있는 그 내용 이상의 난이도는 전혀 설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내용과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에서 끌어올 수 있는 개념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통합사회 의원 내용 중 핵심 내용 85% 이상을 가르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기초부터 고등부 연계 과목까지 몽땅 다 가르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부족한 어휘를 채우고 수능의 문제를 푸는 기법을 훈련을 하며 또 약간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학원들이 진도를 끝내는데 약간 더 집중을 하고 우리는 한 과정을 끝낸다라고 내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학년 1학기를 안정적으로 출발을 해서
아이들 입장에선 좀 더 당황하지 않고, 또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1이 고2와 똑같이 중요한 상태고요. 또 수능 과목의 기초를 잘 다지는 쪽이 앞으로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알차고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